네, 저희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ND 어레이를 생성하는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렸고요.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넘겨주면 그 리스트를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ND 어레이가 넘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파이 배열들 이렇게 몇 가지 속성들 알려드렸죠. 디멘전이 뭔지, 사이즈가 무엇인지, 쉐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 알려드렸고요. 넘파이 배열에서 중요한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이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사칙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원 리스트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2차원 리스트에서도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2차원 리스트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2차원 리스트는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어레이 2D 2번이라고 할까요? 변수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array라고 만드시고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려면 서로 그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사칙 연산이 되려면 인덱스 개수가 그러니까 쉐입이 같아야지만 같은 인덱스끼리에 있는 원소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원소들끼리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를 행이 2개고 컬럼이 2개인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싶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rray 2D 2번 해보시면 네. 자, 첫 번째 어레이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어레이는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만든 두 번째 어레이는요. 1, 1, 1, 2, 2, 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이 녀석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이 녀석하고.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사칙 연산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그 더하기 하나만 해볼까요? array 2D 더하기 array 2D 2번 하고서 두 개를 해보시면 여기다가 전부 1씩 증가가 되니까 2, 3, 4가 될 거고요. 여기는 2씩 증가가 되니까 6, 7, 8이 되겠죠. 2, 3, 4, 6, 7, 8.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다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요. 닷 연산은 닷 프로덕트는 조금 다릅니다. 2차원 연산에서의 닷 프로덕트는 1차원에서의 닷 프로덕트와 조금 다릅니다. 네, 요거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쓸게요. 2차원 ND array의 닷 프로덕트. 2차원 ND array의 닷 프로덕트가 되려면요. 일단 그 연산 방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연산 방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으면요. 자, 이거 모양이 2,
3이죠. 행의 개수가 2개고요. 컬럼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쉐입이 이렇게 돼요. 자, 얘랑 닷 프로덕트가 되려면 닷 프로덕트를 보통 골뱅이로 나타냅니다. 골뱅이로 나타내는데 닷 프로덕트가 되려면은요. 컬럼의 개수가 앞에 있는 배열의 컬럼의 개수가 뒤쪽에 있는 배열의 그 행의 개수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몇 개든 상관이 없어요. 닷 프로덕트가 되려면 앞쪽에 있는 그 배열의 컬럼의 개수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배열의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2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숫자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3개짜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1, 2, 3, 4, 5, 6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곱하기 더하기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 더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앞쪽에 있는 행렬에서 요렇게 하고요. 뒤쪽에 있는 행렬에서 요렇게 해요. 아까 닷 프로덕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닷 프로덕트는 원소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원소끼리 더하고 더하기 세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쪽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쪽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로우와 뒤쪽에 있는 행을 곱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럼 여기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 행하고 두 번째 컬럼을 곱해주는 거예요. 4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6을 계산해서 여기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닷 프로덕트를 2차원 배열에서 닷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쪽 행렬이 만약에 n 곱하기 m 이게 쉐입을 얘기해요. 쉐입이고 뒤쪽 행렬이 m 곱하기 k다 라고 하면 그 결과는 n 곱하기 k 라고 하는 쉐입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쉐입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쉐입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이 된다? 앞쪽에 있는 행렬과 뒤쪽에 있는 행렬의 컬럼과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럼 결과는 앞쪽에 있는 행렬의 로우의 개수,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행렬의 컬럼의 개수, 모양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코드로 만들어서 해보죠. 코드로 만들어서 해보시면 자, 그러면 어레이를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레이를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볼까요? numpy.array numpy.array라고 하시고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자, 이거 보기 좋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조금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실 때 괄호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 라인이 끝날 때 괄호가 안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줄까지도 한 줄 하나의 소스 코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요,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그 줄 맞춰서 써져요. 그래서 조금 더 모양을 보기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배열은 어떤 모양의 쉐입이냐면 2,3이라고 하는 쉐입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든 거예요. 이런 배열을 만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뒤로쓰기 지우고 뒤로쓰기 여기다 뒤로쓰기 맞추시면 안 돼요. 이제 얘랑 얘는 두 번째 코드이기 때문에 뒤로쓰기가 이쪽에 맞아야 돼요. 이쪽에 는 하시고요. numpy.array.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행의 개수가 3개 있어야 돼요. 행의 개수가 3개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각각 어떻게 1, 2 이렇게 할게요. 3, 4, 5, 6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쉐입이 어떤 쉐입이 되는 거냐면 3,2라고 하는 쉐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numpy.dot array 1번, array 2번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쪽에 있는 배열은 1, 2, 3, 4, 5, 6이고요. 뒤쪽에 있는 배열은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위쪽에 제가 정리해드린 요거를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얘는 앞쪽에 있는 거는 2, 행의 개수가 2, 열의 개수가 3. 그리고요. 뒤쪽에 있는 거는 행의 개수가 3개, 열의 개수가 2개. 요렇게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요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모양의 쉐입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2 맞죠? 결과 보시면 2 곱하기 2 맞죠? 그렇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더하기 3 곱하기 5니까 3, 5, 15. 그럼 얼마인가요? 22 맞나요? 22 맞죠? 그게 여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 2, 3, 2, 4, 6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1 곱하기 2죠. 네. 1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4죠. 8 더하기 3 곱하기 6이죠. 18. 그러면 28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다른 거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49와 64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모양이 맞지 않으면 닷 프로덕트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행렬을 공부를 하셨으면요 아마 이 닷 프로덕트 어떻게 연산하는 건지 공부하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쪽에 요 의미 아시겠죠? 요 의미 아시겠죠? 앞쪽에 있는 행렬의 그 열의 개수와 뒤쪽에 있는 행렬의 그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그 다음에 결과는 행, 열 모양의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이 결과는 2,2의 쉐입을 갖는다. 그러면은 닷 프로덕트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바꿔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죠. 모양도 달라지겠죠. 쉐입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원파이점 닷을 계산을 하는데 어레이 2번 곱하기 어레이 1번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 모양만 볼까요? 모양만? 네. 숫자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얘가 모양이 결과가 어떤 쉐입이 될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레이 2는 모양이 뭐죠? 행의 개수가 2개, 행의 개수가 3개, 열의 개수가 2개. 이게 어레이 2죠. 어레이 1번은요. 어레이 1번은 행의 개수가 2개, 열의 개수가 3개. 자, 요 두 개가 서로 같죠?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닷 프로덕트가 가능해요. 그럼 결과는 3,3이 돼야 돼요. 행의 개수도 3개, 열의 개수도 3개인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력해보면 그렇죠? 맞죠? 행의 개수 3개, 열의 개수도 3개. 이렇게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시더라도요.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결과 배열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되셨습니까? 숫자 몇 개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숫자 몇 개만 확인해 볼게요. 자, 어레이 2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 2, 3, 4, 5, 6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1번은 1, 2, 3, 4, 5, 6이에요. 자, 계산 결과를 보면은요. 어떻게 계산한다? 행과 열을 맞춰준다죠. 그렇죠?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시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더하기 2 곱하기 4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얼마? 9.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1 곱하기 2를 하겠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행과 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2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5니까 10. 그래서 얼마? 12. 마지막 세 번째는요. 1 곱하기 3. 그러니까 3 더하기 2 곱하기 6. 그렇죠? 1 곱하기 3, 2 곱하기 6. 2 곱하기 6이니까 12. 네. 그럼 여기가 15.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보죠. 밑에 거 하나 더 해보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렇게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3 곱하기 1, 3 더하기 4 곱하기 4, 16. 그러면 19겠죠.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곱해서 여기 요렇게 곱해서 여기 마지막으로 5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1 더하기 6, 4, 24. 그러면 29인가요? 29.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집니다. 네, 계산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3차원이나 4차원으로 계속 확장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계산이 된다?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그래서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려면 모양이
같아야 된다. 모양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프로덕트는 조금 다르다. 다 프로덕트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곱하기를 하는 앞쪽에 있는 배열과 뒤쪽에 있는 배열의 앞쪽에서는 컬럼의 개수, 뒤쪽에서는 로우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같아야 다 프로덕트가 가능하다. 결과는 앞쪽 행렬의 로우의 개수, 뒤쪽 행렬의 컬럼의 개수인 모양을 갖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3차원 이상에서도 다 프로덕트를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3차원 행렬에서의 다 프로덕트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머신러닝을 할 때도 딥러닝을 할 때에도 3차원 행렬의 다 프로덕트를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2차원 행렬의 다 프로덕트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경망에서.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그 2차원 행렬의 그 다 프로덕트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함수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 계산 결과는 함수만 호출하면 돼요. 그럼 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numpy ND 어레이 객체를 생성하는 객체 생성 함수. 지금까지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 때 사용했었던 함수는 딱 하나. 뭐였었죠?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었죠. 어레이를 사용하실 때는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 주셔야 돼요? 리스트 넣어 주시면 돼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혹은 또 다른 어레이를 넣어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 어레이부터 사용 방법 말씀드릴게요. 텍스트로 정리를 할까요?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 numpy.array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객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용 방법은 이 오브젝트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자리에 아규먼트를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면 이 함수는요. array라고 하는 함수는 그 아규먼트로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배열과 비슷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파이썬 클래스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썬의 리스트. 그 다음에 파이썬의 튜플. 그 다음에 numpy의 ND array. 등등등. 이런 것들을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무엇을 만들어준다? 배열을 만들어준다. ND array를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ND array를 호출하면 죄송합니다.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ND arra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ND array가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evens 10 이하의
0 이상 10 이하. 0 이상 10 이하의 짝수들로 이루어진 ND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무식하게 0, 2, 4, 4, 6, 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분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0, 2, 4, 6, 8 10이니까 10조 포함을 해야 돼. 10 이하니까 포함을 해야 되죠. 이렇게 0, 2, 4, 6, 8, 10 그죠? 만약에 20 이하의 짝수라고 하면 12, 14, 16, 18, 20 100 이하의 짝수라고 하면 다 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쓰면 되잖아요. 2 곱하기 x 그러면 짝수 아니에요? 2 곱하기 x라고 하면 짝수죠. 4, x in range 6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0, 1, 2, 3, 4, 5가 되겠죠. 그죠? 0, 1, 2, 3, 4, 5로 이루어진 x들에 대해서 2 곱하기 x 만들어내면 0, 2, 4, 6, 8, 10 짝수. 이런 식으로도 응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짝수들만으로 이루어진 리스트 만들었던 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어레이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 함수는 numpy a range예요. a range. sta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d가 있고요. step이 있어요. 이거 사용하시는 방법은 range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range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네. start 이상, end 이하. 네. 예, 범위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 원디멘저널. 이거는 얘는 2D는 만들 수가 없어요. 2D, 3D는 만들 수가 없고요. 2차원, 3차원 배열은 만들 수가 없고 오로지 1차원 배열만 만드실 수가 있어요. range, start, end, step.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함수의 사용 방법과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얘는 1차원 ND 어레이를 생성을 해줍니다. A range를 가지고서 할 수는 없어요. 저기 2차원 배열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짝수를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엔 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1 이상 10 이하의 짝수, 홀수로 할게요. 홀수 이번엔 홀수들로 이루어진 1차원 ND 어레이 만들어 볼까요? as라고 할 거야. as numpy a range. 자, 1부터 시작하면 되죠. 10 이하죠. 근데 10은 짝수가 아니니까 10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는 11이라고 하면 이거는 11 미만이 되는 거죠. 11 미만.
뭐 어떤 거를 쓰셔도 좋습니다. 2씩 증가하는. 2씩 증가하는. 이렇게 하고서 as 프린트 해보시면 13579. 그죠? 네. range 사용법이랑 완전히 똑같죠. range를 사용하실 때 여기서처럼 숫자 하나만 넘길 수도 있죠. 숫자 하나만 넘기면 이거는 끝나는 숫자죠. 6 미만 이런 뜻이죠. 6 미만. 시작값은 뭐부터죠? 시작값은 0부터. 그죠? A range도 마찬가지예요. A range도 시작값 생략할 수 있어요. 시작값을 생략하면 0부터예요. 0부터. 자, 그 다음에 스텝은 기본값은 1씩 증가하는 게 기본값이고요. 생략했을 때는 1씩 증가하는 숫자가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2씩 증가하거나 2씩 감소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넣으시면. 그죠? 더 연습 안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레인지 사용 방법만 아시면 A 레인지 사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똑같으니까. 네.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A를 arra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ange, 범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범위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주는 함수? array를 만들어주는 함수. range를 이용해서 array를 만들어주는 함수. 그래서 A rang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range가 아니에요. A range예요. 그리고 A range는 무슨 모듈에 들어있어요?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umpy라고 하는 것을 접두사로 붙이셔야 돼요. numpy 모듈이 가지고 있는 array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array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네. numpy를 np라는 별명으로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numpy.arange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arange는 1차원 밖에는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연속된 숫자들을 이용해서 2차원, 3차원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1차원 배열의 모양을 바꿔버리면 돼요. 자, 모양을 바꾸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양을 바꾸시는 거는요,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numpy의 and array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냐면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얘는 numpy.하고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진 않아요. 없을 거예요. numpy.re 있네요. 죄송합니다. 있군요. 보통 제가 reshape을 arrange 다음에 붙여가지고 reshape을 썼던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있군요. 예, 있군요. 네. 그럼 다 정리를 하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reshape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and array가 가지고 있는 reshape 메서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numpy 모듈에 reshape 함수를 이용하시는데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array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shape을 주셔야 돼요. 함수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rray
액체에서 reshape을 사용하실 때에는 모양만 주시면 되고요. numpy 모듈에서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어레이를 먼저, 무슨 어레이를 바꿀 거냐라고 하는 어레이를 먼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레이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shape을 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우리는 as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처음부터 할게요. ARR 하고 만들어 볼게요. 12개짜리로 만들어 볼까요? numpy.a range 12개.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죠. 0부터 11까지. 12보다 작은. 자, 일단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ARR은 이렇게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죠. 자, 이 1차원 배열에 점 쓰는 거였죠. 그럼 뭘 사용하는 거죠? 메서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ND array잖아요. 그 ND array는 뭘 가지고 있다?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reshape은 아까 우리 shape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shape? 튜플로 넘겨주시면 돼요. 튜플. 컬럼 3개. 로우 3개, 컬럼 4개, 3, 4, 12. 그럼 12개 맞죠?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로우가 3개. 컬럼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방법. 메서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레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어레이에서 shape 하고서 shape은 뭘로 만들어주면 된다? 튜플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튜플. 이해되시죠? 제가 오전에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여기 shape 있었잖아요. shape. shape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튜플이잖아요. 튜플. 그죠? 이렇게 튜플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2차원 이상은 튜플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1차원인 경우에는 그냥 숫자 하나만 전달하시면 돼요. reshape을 사용하실 때 1차원인 경우에는 숫자 하나만 전달하시면 되고 2차원 이상인 경우에는 튜플로 전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메서드 사용한 거예요. 메서드. 함수를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1D라고 할까요? 1D. 자, 위쪽이랑 똑같이 해볼게요. numpy.a range 몇 개? 12개. 0부터 11까지. 자, 이거는 1차원 어레이. 자, 그러면 어레이 2D. numpy.reshape을 쓰시면 돼요. reshape.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배열. 그리고 여기는 shap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뭘 준다?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준다. 배열과 비슷한 녀석을 준다라고 되어 있으면 리스트를 주거나 배열을 주거나 튜플을 주거나 등등등등등. 그죠? new shape 여기는 뭘 준다? 정수를 주거나 정수들의 튜플을 준다. 그렇게 돼 있죠. 정수를 주거나 정수들의 튜플.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정수
그러니까 차원이 원소의 개수가 실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실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1차원인 경우에는 정수 몇 개, 2차원인 경우에는 행이 몇 개, 컬럼이 몇 개, 3차원인 경우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 각 차원의 원소가 몇 개냐. 그거를 튜플로 전달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여기도 바꿔볼게요. 여기는 위쪽이랑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바꿔볼까요? 4 곱하기 3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될까?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뭐가 틀렸죠? 두 번째 라인 뭐가 틀렸죠? 아규먼트가 하나 없죠.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어레이를 줘야 되고 쉐입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레이가 빠져 있잖아요. 어레이 1D 이거 줘야 된다고. 얘는 앞에 있는 게 객체 변수 이름이에요?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 아니잖아요. 모듈 이름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리쉐입 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걸 어디다 전달해야 돼요? 아규먼트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1차원 배열을 이런 모양으로 리쉐입 모양을 바꿔주세요. 위쪽은 다르죠. 위쪽은 뭐예요? 1차원 배열에서 리쉐입 기능을 사용할게요 란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차원 배열을 이런 뒤쪽에 모양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모양만 주시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이게 1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을 바꿔주세요 라고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1차원 배열과 새로운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메서드와 함수 차이점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제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파이가 위쪽에서 제가 아마 정리를 해드렸었나요? 정리를 했었나? 여기서 대부분의 기능, 함수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능은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고 둘 다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모든 게 다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은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실 줄 아시죠? 둘 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